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최근에 국제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모멘텀이 부각되는 팜스토리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모멘텀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이 영상 시청에 앞서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모든 영상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투자 시에는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팜스토리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볼 건데요. 해당 종목은 시가총액 3,058억 원, 소형주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코스타 318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 보유 지분은 1% 내외 수준으로 상당히 적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로는 이지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는데, 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어느 정도 살펴보자면, 이지홀딩스라는 회사의 계열사고 이 사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합 사료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육가공 사업도 하고 있고, 육가공 사업에는 이제 도축 제품 제조 및 판매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육가공 전문 업체, 비료 사업 전문 업체,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 상승도 그렇고 거래량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곡물 가격 급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요 사업이 이 육가공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수혜주로서의 가치가 부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곡물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강력하죠. 곡물뿐만이 아니라 뭐 가공식품도 그렇고 육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UN 식량 농업기구 발표에 따르면 세계 식량 가격이 최근 10년 새의 최고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식품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이 수치를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런 FAO라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식량 24개 품목의 국제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이 합산해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밀 가격도 그렇고 유지류도 그렇고 설탕 가격도 그렇고 식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 가격 상승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서 팜스토리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뭐가 있냐면, 이 저번 달 뉴스 중에서 중국이 비료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기사 내용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 비료 수출, 비료라는 것은 사실상 농업이나 아니면 뭐 축산업에 다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비료 수출을 중국이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또 재조명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팜스토리의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중국의 비료 수출 사실상 제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사실상 비료 수출에 제한 조치를 했다는 외신 보도 내용이 나오자 사료 관련주 등이 급등한다, 그러면서 뭐 이제 사료 관련주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기사 내용이 있고, 중국에서 비료를 실은 화물 컨테이너들이 최근에 발송 준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의 점검 강화로 발이 묶여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비료를 수출하려면 신설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중국 그 내에서 판매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수출길을 막은 것이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분류되는 종목들에게는 중장기적인 그런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자회사는 아니고 이제 이 팜스토리의 이 모회사가,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지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 이지홀딩스와 팜스토리가 50대 50으로 보유한 자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갑자기 경부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련 기업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그거에 대한 수혜가 팜스토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팜스토리가 10월 달에
갑자기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가 시작했어요. 경구용 치료제는 아시겠지만 뭐 머크나 화이자 아니면 뭐 아스트라제네카 다 이쪽 사업에 진출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곡물 관련주로 원래 알려져 있던 팜스토리가 이지홀딩스, 그러니까 팜스토리의 지주회사죠. 이지홀딩스와 50대 50 비율로 보유한 이 EN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한 뉴로보 파미스티컬스라는 회사, 이 뉴로보 파미스티컬스라는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 이게 지금 이제 팜스토리를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뉴로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임상 실험의 안정성 데이터에 대해서 이 지속적으로 데이터 값이 발표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면서 팜스토리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뉴로보라는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를 하거나 임상에 대한 진척이 확인될 때마다 다시 한번 팜스토리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또 중요한 부분인데, 팜스토리의 실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에 팜스토리가 올해 굉장히 좋은 실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기사 내용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보면은 사료업체들의 이 수익성, 사료업체들의 영업 수익성은 국제 곡물 시세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사 내용에도.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제 식품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팜스토리의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실적은 각각 2,453억 원, 그 다음에 79억 원이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죠. 이 수치가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한 수치예요.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9,654억 원에 영업이익 220억,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272억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1분기, 2분기 한 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게 꾸준히 나오고 있고 2,200억에서 2,400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9억 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에 실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순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 전년도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년도에 보면 팜스토리가 배당을 했죠. 배당 50원, 주당 50원을 배당을 했는데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 4.33%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이어서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연말 시즌 다가오면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연말 가까워질수록 주가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제일 무거운 241선 기준으로 해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주요 모멘텀이 부각될 때마다 거래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확인이 되면서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팜스토리의 주요 모멘텀이 결국에는 이 식량 가격, 국제 식품 가격이나 곡물 가격의 급등, 그리고 이제 중국의 비료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주가의 우상향을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회사를 통해서 지분을 보유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이 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프로그램 매수세도 굉장히 강력하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매도 혹은 순환매가 이어지는 종목이고, 저는 이 종목의 시총이 지금 이 곡물 관련주 치고는 작은 편은 아니에요. 시총이 3,058억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시가총액에 대해서는 플러스 20% 이상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로는 이 연간 실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해당 종목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당기 순이익이 200억 이상에서 또 확인이 된다면 일단 주가 수익 비율이나 여러 가지 이 해당 섹터 내 다른 기업들과의 평균적인 주가 혹은 주가 수익 비율 비교를 해봤을 때 시가총액으로 밸류에이션이 퍼 20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가총액은 적어도 3,500억에서 4,000억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3,200원 정도, 3,200원, 3,300원 정도 지금 전고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상으로도 또 상승 시점에서는 상당히 또 강력한 매수 유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혜주로서의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비료 수출 제한이 사실상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한 기업이 현재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임상 데이터 발표 시점마다 이 내용이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적 증가로 인한 밸류에이션 재평가와 배당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연말 가까워질수록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팜스토리 지금 가격대에서 뭐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큰 회사다 보니까 다른 소형주처럼 크게 주가가 막 내려꽂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꾸준한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대내적인 요건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까지는 아니더라도 61선이라든지 혹은 2,500원이나 3,000원 사이에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정도로 담아 가시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팜스토리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분석을 좀 마치고 그리고 앞전에 분석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좀 조회수가 적기는 했는데 뭐 한일시멘트라는 종목 그리고 한솔로지스틱스 이 최근에 분석했던 두 종목들이 오늘 둘 다 급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시멘트도 오늘 상당히 강력한 상승 9% 그리고 한솔로지스틱스도 오늘 장 초반에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분석 영상에서 좀 시장의 관심과 조금 떨어져 있는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알아두면 좋은 종목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중간중간 주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이 FOMC 앞둔 변동성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충분히 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